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딜로이트 테크 인사이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T조선 주상록 기자입니다. 우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에서 AI 앤 데이터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정창모 수석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 AI 에이전트잖아요. 요즘 AI 쪽에 화두이기도 하고, 또 CES에서도 약간 좀 키워드가 됐었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기업들도 이제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격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막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거죠? 예. 에이전트 전체적인 어떤 개념들도 좀 이해를 하고요.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비즈니스 혁신의 게임 체인저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효과들을 누릴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죠. 네. 그래서 이번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30년 안에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속 좀 우려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자꾸 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도 디지털이나 IT 쪽에 책도 내시고 굉장히 좀 깊은 지식과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전달하셨는데, AI라는 것들도 결국 인간이 말을 길들여서 탄 것처럼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것들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AI를 활용해서 가장 최대 효율을 얻는 것들, 성과를 얻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2014년도에 지금은 메타죠. 이제 페이스북이 된 페이스북 AI에서 알고리즘을 하나 내놓은 건데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조금 이게 개인지, 빵인지, 이게 쉽독인지,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대걸레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을 인간보다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시작한 게 2014년 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차근차근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역량들이 이미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우위에 있다. 단지 이제 사람처럼 이 전체적인 걸 다 잘하는 건 아니고, 글이면 글을 이해하는 AI가 있고, 사진이면 사진을 이해하는 AI가 있고, 이렇게 기능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의 AI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인간이 지능을 어떤 스스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독립적인 어떤 기능 측면에서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제프리 힌턴 교수님과 네네. 그 랩에 있는 어떤 박사과정 학생이 게임용이었던 GPU를 한번 이용해가지고 해본 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고,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AI의 어떤 관심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두 번의 AI 겨울을 지나서 다시 한번 이제 AI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고요. 한국에서는 알파고가 그렇죠. 이세돌을 이기면서 확실히 좀 이게
그 쉽게 볼 아이는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이제 챗GPT를 발표를 했죠. 그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생성형 AI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챗GPT는 한 번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퍼플렉시티라든지 클로드,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플럭스라든지 미드저니 이런 것들도 다 요 무렵부터 발전을 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2년 조금 넘은 그렇죠.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 또는 이제 에이전틱 AI, 편하게 그냥 AI 에이전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AI 에이전트는 각각 독립적인 작업들을 하던 AI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AI들이 제가 어떤 요구만 하면은 알아서 그 태스크들을 수행하고 저에게 이제 결과물을 제시하는 말 그대로 AI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기관에서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AI 에이전트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예측 뭐 2000 몇십 년에 올 것이냐, 뭐 특이점이 언제 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불과 몇 년 전까지 많이 했는데 이미 오픈 AI에서는 샘 알트만하고 창립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블로그에 본인들끼리 얘기한 것들을 올렸는데 그 O3 모델부터는 AGI에 이미 달성을 했고 이제 목표는 슈퍼 인텔리전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저희가 O3를 쓸 수는 없는 이제 상황이긴 한데 이제 뭐 올해 이제 상반기에 곧 이제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도 쓸 수 있게 될 거고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인간 IQ 테스트에서 한 157점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들보다는 똑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 정도가 이제 에이전트로 보고 있고요. 오퍼레이터라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1월에 출시할 예정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뿐 아니라 다른 많은 빅테크들도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지금 이제 내보이고 있고 오면서 이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확인을 했는데 오픈 AI에 이제 태스크라는 기능이 이제 연결이 돼서 뭐 오프라인에서도 뭐 어떤 반복적인 작업, 뭐 8시에 항상 나한테 전화해줘. 그러면 오픈 AI가 저한테 그런 것들을 전화해주고 어떤 태스크를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행동까지 직접 해주는 기능이 오전에 열렸다, 오후에 닫혔다고 하는데 이제 요거 마치고 한번 가서 써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벨 3는 더 이상 이제 미래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레벨 4 단계부터는 인간보다는 더 이제 창의적이고 뭔가 혁신을 주도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 브린튼 교수도 뭐 AI의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90%의 인간보다 이미 AI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더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AI들이 전체가 모이면 하나의 이제 조직으로서 움직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의 끝판왕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사람이나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 시대 이후에 익숙했던 하이어라키 조직 이런 게 이제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트러프리저너십에 빗대서 이제 솔로 프리즈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AI 에이전트들만 쭉 거느리면 하나의 그룹, 뭐 삼성이나 뭐 SK, 현대 같은 그룹을 만들 수도 있는 예, 그런 단계까지 이미 개념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도 계속 이제 동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각각의 전문성이 있는 비서다. 그리고 그것들이 팀워크를 가지고 일한다. 그리고 각각 그래서 전문가들이 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대표팀에서도 뭐 공격하는 손흥민이 있고 수비하는 김민재가 있고 뭐 미드필더도 있고 하듯이 이렇게 각각 잘하는 분야를 하나의 팀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태스크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죠. 네. 각각 뭐 어떤 상관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또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상상하시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AI 에이전트는 크게 단계적으로 추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특징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짧게 보여드리겠지만 그동안의 뭐 LLM, 네. GPT 이런 것들이 머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말만 이렇게 서로 했다면 이제 그렇죠. 손발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갖다 쓰고 본인이 직접 어떤 일을 수행하고 이런 게 가능해진 거고요. 이것들이 더 발전하면 결국은 진짜로 손발을 가진 로봇에 올라가서 뭐 물리적으로 뭘 시켜도 직접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전 단계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런 단계적으로 추론해서 의사결정하고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되게 좀 오가나이즈가 돼야 될 테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도 결국 AI가 자율적으로 하는 이 특성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LLM은 챗GPT 사용하시는 어떤 경험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네. 초창기에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 그렇죠. 여전히 이제 네. 이전 대통령 얘기하고 맞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는 것이 맞아요. 명확히 보여졌는데 그리고 이제 어려운 얘기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각각을 가장 잘게 쪼개서 순서대로 일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모델은 어떤 애들은 번역을 잘하고 어떤 애들은 글을 잘 쓰고 네. 어떤 애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렇게 각각 어떤 독립적으로 잘하는 분야가 다 따로 있었는데 이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떤 태스크를 딱 주면 이제 자기가 자율적으로 각 단계를 설정하고 그 단계에 가장 잘 맞는 도구들을 불러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와 AI 간의 파트너십이 있는 거고 인간과 AI가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주인과 어떤 비서의 관계 이런 게 비서. 이제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제 도구를 뭐 PC에 있거나 어디에 있는 도구를 이제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이 하는 그런 업무까지 다 해주는 역할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업무에 좀 대비해서 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휴가철은 좀 지났지만 네. 여름휴가 계획을 짠다 네. 그러면 많이 좀 해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GPT에 뭐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계획 좀 짜줘 그러면 뭐 어디가 좋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안내만 보고 해주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뭘 할지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일일이 뭐 예약하고 뭐 시간 같은 거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이 인간이 네네.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AI 에이전트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름에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저의 그 은행이라든지 이런 네네. 데서 제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API를 연결해서 저희 버짓을 보고 저희 칼렌더를 열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비는지를 보고 뭐 그걸 가지고 정보를 쭉 서치한 다음에 그 서치한 정보들의 괜찮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가 나 어떤 호텔이 있다면 거기 호텔에 DB 같은 거에 접속을 해가지고 네네. 직접 예약도 해주고 뭐 그 동선 같은 것들도 직접 지도 앱에서 저희 뭐 휴대폰으로 보내줬든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정도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굉장히 좀 VVIP들이 여행 계획 맞아요. 짜는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스케줄 해주고 뭐 나머지는 다 작업자 본인은 이제 몸만 가면 되는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뭐 실제 VVIP 분들이 그 이렇게 수행하는 비서의 역할을 직접 다 정말 그것대로 하는 그거겠네요. 진짜. 예, 예. 예. 그래서 뭐 메일도 직접 다 보내주고 뭐. 예. 그렇죠. 뭐 메일을 보내주고 거기서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더 에이전트의 기능이 발전되면 뭐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격까지도 이제 협상을 해서 뭐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루트를 이제 제안해주는 뭐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뒤에 이제 비슷한 사례들은 예. 또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에이전트로 제일 그래도 익숙한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는데 주변의 환경을 인지를 하고 저희로 보면 오감 같은 거죠, 네. 인간의. 그리고 이제 뇌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해서 그렇지만 하고 있는데 액션을 못했던 거죠. 손발이 네. 없었던 거죠, 그동안은. 근데 뭐 자율주행차를 생각해 보시면 뭐 올해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 한국에서도 이제 네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온 거 보면은 이렇게 목적지만 그냥 입력하면 가만히 엑셀레이터 한번 밟으면 그대로 자기가 알아서 마지막에 주차까지 딱 해주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고 결국은 제가 하는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도 결국은 그런 저의 목적지만 알려주면 그렇죠. 나머지는 다 알아서 딱 결과물을 제 책상 위에 가져다주는 뭐 그런 형태가 곧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한 세 가지의 그 AI 에이전트의 특징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어떤 계획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태스크들을 잘게 나누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어떤 앱을 개발하는 코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개발자가 어떤 기능을 하나 구현하기 위해서 펑션을 물어보고 내 코드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걸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든지 이제 그 갖다 쓰기를 하면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앱을 만들고 싶어라고 얘기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배포까지 AI가 다 해주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코드를 만드는 애가 따로 있고 그 코드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크리틱하는 에이전트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협동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나눠서 수행하는 것들은 지금도 이제 AI 서비스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한번 네. 경험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미나이 2.0의 리서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딥 리서치 그 모델을 선택을 하고 네네. 에이전트 AI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일단 썼죠. 그러면 얘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뭘 조사해야 될지를 단계별로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제가 그럼 괜찮다. 뭐 연구를 시작해라 이렇게 누르면은 그 이제 관련된 단계에 맞춰가지고 웹사이트를 쭉 지금 검색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보통 뭐 보고서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1, 2분 정도 후면은 보고서 한 편을 이제 작성해가지고 다큐멘트 형태로 이제 출력해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에이전트가 뭐 예전 챗 GPT 같은 경우는 완전 만물 박사 아니었습니까? 네, 뭐 코딩도 하고 뭐 수학 문제도 풀고 뭐 장문도 하고 번역도 하고 했다면 이제 각각 잘하는 애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게 꼭 AI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웹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 DB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네.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본인들의 역할을 극대화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뭐 이게 사람이 또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뭉치면 조직으로서 힘을 내듯이 AI도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인데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보시면 GPT-4가 더 좋은 모델이고 3.5가 이제 좀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인데 제로샷 그러니까 독립적인 AI만 가지고 했을 때는 GPT-4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성능이 좋죠. 100%에 가까운. 근데 이것들을 제로샷 외에 리플렉션이라든지 툴 유즈, 플래닝 그리고 그 멀티 에이전트 기능처럼 AI 에이전트가 협동할 수 있게 이런 도구들을 엮어주니까 네.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모델 못지않은 그런 성과를 보이는 것들을 이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논문 수준이지만 실제로도 뭐 저희가 생각해 보면 각각 사람도 잘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간에 잘 시너지를 냈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는 것처럼 AI 모델도 스탠드얼론으로 있을 때보다는 각기 잘하는 모델들을 서로 엮었을 때 훨씬 더 큰 성능을 낼 수 있고 그게 엄청 좋은 모델이 아니더라도 단지 연합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이미 결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웹서치를 이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어떤 코드를 만드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는 코딩을 하는 개발 환경 내에서 개발자가 본인들의 코드를 치고 추천을 받고 이랬다면 만약에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때 코딩이 필요하다 그러면 AI가 직접 자기가 개발 환경을 열어가지고 코딩을 하고 그것들의 결과물을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고요. 외부의 서비스들, 뭐 날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식당 예약이라든지 뭐 호텔을 예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됐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다 API 연결 같은 것들로 직접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한 2주 전쯤에는 재밌는 게 클로드한테 어떤 태스크를 시켰더니 본인이 직접 GPU를 사용하는 것들을 결제를 해가지고 모델을 돌리는 것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AI가 생각보다 자율성과 도구 협업에 있어서 인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도구의 사용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릴 내용들 최근에 뭐 AI를 이용해서 뭐 블로그 자동화로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이제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화 도구들 뭐 밑에 로고도 나와 있지만 뭐 네이튼이라든지 메이크, 제피어 같은 것들 이제 활용하면 제가 어떤 특정한 AI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으면 퍼플렉시티가 그 키워드를 열어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거를 저희의 SNS에 포스팅하는 이거를 이제 좀 자동화를 해본 예를 캡처를 떴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퍼플렉시티를 쓰겠다라고 해서 이 노드를 추가한 다음에 API를 이제 제가 유료 결제한 API를 직접 가져와 가지고 여기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 API를 쓸 거고 그다음에 언어 모델은 뭐 라마 3.1을 쓸 거고 이것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이 너무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토큰 수도 맥스 토큰 지정해주고 뭐 템퍼러처 이제 사실에 가까운 것들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들이 잘 동작을 했는지 한번 이제 시험으로 돌려보면 여기서 이제 열어보면 그것들이 제 요구대로 잘 아웃풋이 나온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라우터를 거쳐서 이제 분기하면서 제가 각각에 맞는 컨텐츠를 생성을 예를 들어 그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달리를 불러가지고 이
제가 뭐 페이스북에 올릴 그림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하나 저 노드들을 제가 지정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네네.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죠.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거를 그냥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내 소셜 미디어 포스트를 다 업데이트 하면은 그냥 이 모든 걸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어쨌든 박사님께서 직접 이제 다 세팅을 뭐 그렇죠. 하신 제가 거고 한 거고. 이 세팅을 나중에는 AI 에이전트는 본인이 아니 그 에이전트가 직접 다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세팅도 필요 없고 네. 이제 뒤에 뭐가 돌아가는 저희는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저런 도구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네네. 각각의 뭐 입력이 필요한 것들은 다 AI 에이전트가 입력을 해가지고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동화하는 모습들이고 저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런 자동화 툴을 활용하셨던 분들은 뭐가 새로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지금은 저렇게 사람의 시간과 노력, 약간의 학습이 필요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 필요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들은 제안서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보면 제가 어제도 이제 제안 작업을 하고 왔는데. 네. 기존의 DB 뒤지고 이전에 어떤 사람이 뭐 그거 했는지 이런 것들 찾고 네네. 그다음에 어떤 포인트로 제안서를 써야 성공적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과 뭐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녹록하지 않은 작업인데 저희가 뭐 AI 에이전트를 써서 이것들을 자동화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제안서를 쓰겠다라고 해서 제안 요청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어떤 식으로 제안서를 쓸지를 플래닝 에이전트가 계획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들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쭉 나누고 사람이 지금 다 하나하나 보고 엑셀로 했던 작업들을 그렇죠. 자동화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필요한 자료들은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가 기존에 뭐 저희가 KM 같은 데서 이제 찾아서 쓰는 것들을 연결해서 본인이 필요한 자료를 잘 모으고 리포트를 쓰는 에이전트는 이제 리포트를 쓰고요. 이제 그 작업까지 끝나면은 이제 크리틱하는 리뷰 에이전트가 본인이 기존에 학습했던 어떤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 쓰면 이길 확률이 몇 %고 어떤 부분들은 진짜 좀 못 썼다 다시 써라 이렇게 피드백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플래닝 에이전트의 작업들을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이제 제일 좋은 제안서를 써서 이제 저에게 뭐 메일을 준다든지 뭐 시스템에 입력을 한다든지 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잡한 작업이긴 하지만 올 하반기 또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일정 정도 작업들은 에이전트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AI 에이전트는 결국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뭐 인간이 그렇죠. 목적만 주면 계획 수립은 인간이 안 해도 된다. 특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스텝을 직접 계획해서 저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특기를 가지고 협동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 네. 그 협동하는 에이전트들은 이제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손발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결과물을 인간이 피드백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휴먼 인더 룹이라고 해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으로 언급이 됐고 지금도 네네. 물론 유효하지만 이런 리플렉션 그러니까 계속 잘 됐는지에 대한 평가와 네네. 수정들도 에이전트가 전문적으로 스스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내가 요구하는 그 목표치에 대한 것들만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작업은 에이전트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에이전트들은 이제 서비스화돼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획기적인 기능을 내놓은 것이 엔트로피,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피의 컴퓨터 유스라는 기능인데요. 얘는 네. 제 노트북 또는 뭐 회사에서 작업하는 PC에
화면의 픽셀을 인식해가지고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일을 시키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보면 여기 엑셀 파일,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웹서치를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 창 두 번째 시스템에 입력을 해라. 사람이 굉장히 귀찮은 일 할 때, 뭐, 인턴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왼쪽에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올라오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 작업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준까지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뭐 특별한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로 본인의 비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적어도 컴퓨터 화면을 보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서의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올해 중으로 실제 저희도 쓸 수 있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에이전트는 이제 코딩처럼 좀 정형화된 일들을 먼저 잘 해왔고,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게 이제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커서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코딩 배우느라고 밤새고 코딩 꼭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또 문제가 잘 풀리면 좋아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는데 네네. 얘가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커서 AI를 쓰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문제를 풀고 수정하는 걸 보면 그런 시간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코딩에 있어서는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몇 주 전에 이제 CES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올해 안에 코딩은 그 메타의 중급 개발자 수준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메타의 중급 개발자라면 뭐 상당한 수준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용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는 25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다 AI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마지막에 나온 그 셀레브레스 같은 어떤 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뭐 직접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추천 앱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달라 그러면 한 1초 안에 앱을 만들어줘서 저도 한번 써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앞으로 점점 복잡도가 올라가는 작업들에서도 코딩처럼 좀 정형화된 그런 작업 못지않게 AI 에이전트가 이제 성능을 보여줄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코딩에서는 AI가 뭐 에이전트 이전부터 조금 잘 활용이 됐었잖아요. 좋은 성과도 내주고. 사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잘 활용되는 분야도 있지만 좀 실질적으로는 잘 활용이 안 되는 분야도 있는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 좀 잘 활용이 될지, 또 빠르게 좀 도입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코딩은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 때문에 이제 작업의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고 뭐 명령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죠. 굉장히 이제 정확하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코딩에서 더 잘 작동을 했던 건 어려운 추론, 이게 A가 맞나 B가 맞나에 대한 추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동작 뭘 의미하는지를 쉽게 이해했기 때문에 코딩 쪽에서 빨리 발전을 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O3 같은 추론 모델들이 발전을 하면 이게 코딩처럼 뭔가 명확한 규칙들이 있고 일하는 어떤 플로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간처럼 뭐 오히려 인간 이상의 판단을 해서 작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I 에이전트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쭉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그리고 작년에 AI 쪽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일들이 뭔지를 여기 보면 그 앤드류 교수라고 뭐 AI의 나라인데 4대 천왕으로 불리시는 분이 그렇죠. 하고 계시는 이제 딥러닝 AI라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인용을 했는데, 뭐 AI 에이전트가 이제 단연 1등으로 뽑혔고,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뭐 GenAI의 사용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SLM, 그 작은 모델 같은 것들이 발전하는 것, 이제 멀티모달 이런 것들도 다 궁극적으로 보면은 AI 에이전트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CES 그리고 그 CES 이전에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AI 비전을 발표하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네네. 핵심적인 키워드가 에이전틱 AI였고 여기서 그게 마그네틱 원이라고 얘기해서 뭐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터, 그다음 웹서핑, 뭐 파일 서퍼, 코딩 이런 것들을 각각 지원하는 에이전트들을 전문화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구글도 제미나이 2.0을 점점 에이전트화 시키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각각의 프로젝트명들을 뭐 프로젝트 아스트라, 프로젝트 마리너 그리고 뭐 줄라이 이런 쪽으로 네. 얘기를 붙여가지고 줄처럼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또 샌프란시스코에 랩을 따로 내서 네. AI 에이전트 경쟁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인수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딜로이트에서 매년 한 번씩 하는 시장조사 보시면 gen AI, 뭐 AI를 도입하는 가장 효과는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그렇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활동은 업무 기능이나 프로세스에 AI가 잘 연결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요한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개념, 또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들을 워크플로우에 끼워 맞추는 작업들이 올해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기업이 AI를 도입한다 또는 어떤 개인이 AI를 쓴다는 건 이전처럼 화면을 보고 뭐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쓰는 걸 AI를 활용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시대가 그렇죠.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은 저희가 AI를 보고 주로 하는 얘기가 찾아줘, 알려줘 이런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해줘, 가져와 뭐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딜로이트에서는 그 AI 에이전트의 프레임워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복합 인공지능, 컴파운드 AI라고 네. 명명을 했고 보시면 그 SLM 특히 네. 보안이 중요한 곳 그리고 특정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범용 라지 랭귀지 모델보다 최근에는 훨씬 더 잘 작동하는 것들이 이미 검증이 됐고 얼마 전에 뭐 파이4 같은 MS가 발표한 모델은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의 GPT-4o 같은 성능을 내는 게 이미 검증이 됐고요. 올해는 이런 경쟁들이 더 심해질 거고 또 이제 멀티모달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신기했던 게 이제 그 스마트폰 화면 보면서 서로 이제 챗GPT하고 대화하고 네.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알아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훨씬 더 상황이나 정보를 텍스트뿐 아니라 다양한 것들로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도 멀티모달로 사용자가 이제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결국 에이전틱이라는 사상 아래 이제 묶이면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LLM, SLM 같은 기술 그리고 체인 오브 소트를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AI가 조율하고 어떤 기존에도 메모리를 활용해서 작업을 뭐 한 1시간 뭐 이 정도 네네. 기억은 했지만 이것들을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메모리를 활용할지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뭐 며칠 전에 물어봤던 것 아니면 몇 주 전에 시켰던 것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맥락 유지 기능들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도구의 사용이라든지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어떤 하나하나의 AI를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AI가 각각의 요소로 들어가는 이런 접근이 될 수 있고 작년 말에 이제 샘 알트만이 그 Y 컴비네이터라는 그 스타트업 그 펀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자신만만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데모 같은 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진짜 만드는 건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해내고 그렇죠. 서비스로 구현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맞아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경쟁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희가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네네. 생각해 보면
자연 상태에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경영 활동의 일종의 질서, 그러니까 내가 관리 통제 가능한 에너지만큼 경영 활동의 복잡성이라든지 범위, 사업의 범위 같은 걸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걸 벗어나면 이제 무리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AI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에너지의 증가는 없고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확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이루려고 할 거고 전환. 네. 그렇죠. 네. 근데 남들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더 복잡한 일들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은 AI는 여전히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AI 투자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AI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도 충분하다. 그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도입되면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형식으로 또 바뀌게 되겠고, 업무량도 그럴 것이고, 업무의 어떤 질적 수준도 좀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될 건데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전에는 물론 이제 제가 머신러닝부터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경영에 접목하는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작은 문제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잘 정제돼 있고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그런 단위별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사실 회사 일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면 데이터가 있느냐, 풀려는 문제가 뭐냐, 앞뒤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물어보고 실제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POC 단계에서 멈추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자율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AI에 대한 일종의 좀 AI가 거품이다라는 접근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렇네요. 네.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AI 에이전트는 기업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AI 활용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옛날에는 문제를 하나하나 발굴하고 그것만 이제 풀다 보니까 전략적 일관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 전체가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AI는 이제 쓰기는 점점 쉬워지니까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플로우를 생각하면 사일로를 깨는 게 물론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그런 노력들이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라든지 인적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영역들 약간 좀 고된 일이거든요. 빛을 보기보다는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도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거니까 좀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앞으로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저희가 충분히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업이나 개인 고유의 데이터는 우리 회사 아니면은 사실은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느냐가 경쟁력의 차이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요소들을 쭉 보면은 AI의 팀워크를 잘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잘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ICT 기반의 시설들 예를 들면 하드웨어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들을 새롭게 가져가는 것들도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AI 기반 고도화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같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AI는 인간은 AI한테 자연어로 시키고 자연어로 시키면 AI가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어떤 벡터 형태로 만들고 그렇죠. 뭔가 정확하게 시키기 애매하고 또 AI는 또 자기가 이해 안 되고 일하고 이러면서 미스매치가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AI들끼리 일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컴퓨터의 언어로 일하고 그러네요.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잘 협동할 수 있게 네트워크 같은 걸 잘 구성해 놓으면 그럴 오해 같은 게 전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이 괜히 간섭할 필요 없겠네요. 네, 굳이 아까도 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O1 같은 이제 추론 모델들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맞아요. 본인이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적을 잘 세팅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AI에게 신뢰를 가지고 맡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략이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AI가 지금 작동하는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톡피쉬라고 챗 GPT의 AI 모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체스를 두는 건데 체스에서 승리하라고 이제 목적만 줬더니 얘가 체스를 잘 학습해서 승리를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체스 게임을 해킹해가지고 본인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킨 적이 없는 거죠. 해킹해라. 근데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AI 발전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인간이 과연 지구에 도움이 될까? 뭐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날지는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전혀 만든 사람도 예상을 못했던 거고 서비스에서 예상을 못했던 거고요.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도 본인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네.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 이거하고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오니까 학습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것처럼 거짓말로 얘기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뭐 몇 개월 사이에 나왔던 일종의 에피소드 같은 거 가지고 사실은 이게 기업 전체의 업무에서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략과 거버넌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진지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AI 에이전트의 미래를 굉장히 그 장밋빛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다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AI 에이전트로 가져가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비즈니스 가치와 자원을 좀 나눠가지고 퀵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먼저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서 네네네. 시작을 해가지고 먼저 이걸 했을 때 어떤 가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네네. 인덱스 그렇게 좀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고 관련된 기술 스택들을 잘 설계한 다음에 보면 이제 가치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전체적인 네. 기업에서의 하이 레벨에서의 AI 에이전트 로드맵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딜로이트에서는 이런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아키텍처를 풀스택이라고 하죠. 네네네. 뭐 그냥 맡겨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네네. 뭐 데이터부터 뭐 알고리즘 그리고 보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구성할 수 있는 이제 그 아키텍처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잘 어떤 식으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네. 막연하시면 그렇죠. 이제 이런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좀 구체화하는 것들에 도움을 이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떻게 AI랑 잘 일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고 네. 그렇죠. 조금 넘어서면 어떻게 잘 시킬 것이냐 이제는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재구성하고 인력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전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일하는 방식과 뭐 일하는 장소 또는 뭐 이런 전반적인 뭐 협력의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네. HR이나 뭐 변화 관리하는 쪽과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기술만 들어온다고 실제 가치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건 이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실제로 그 원하는 목적들을 이룰 수 있고 그렇죠.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술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까지 같이 고민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AI 에이전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거고 오픈 AI는 올해부터 AI 에이전트가 실제 일을 하는 본인들의 동료로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네. 메타 같은 경우도 AI가 만드는 계정을 운영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트레이트나 이런 거 보면 네네. 그냥 AI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 줄 알았는데 그 네. 계정의 주인이 AI, 뭐 이미 그런 세상이 왔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죽은 인터넷 이론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보는 50%의 SNS 컨텐츠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그렇겠네요. 만든 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네. 현실을 좀 고민했을 때 그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지금 만능 박사 같은 챗 GPT를 에 대한 뭐 일종의 기대 수준 이제 이런 건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어떤 각 비즈니스나 산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발전시키는 부분들 아까도 설명드린 SLM이라든지 뭐 레그 기술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렇죠.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체인을 만드는 뭐 그런 것들 네. 고민해야 할 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데이터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투자를 많이 이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나 리스크 문제도 네네. 이게 한두 군데의 어떤 펑션을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전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어떤 AI 거버넌스나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지는 조직이라든지 뭐 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고 마지막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실제 직원처럼 평가를 받는 시대가 이제 인사고과를 받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정말 한 사람 몫을 해낼 수 있는 AI로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IT 부서가 네네. HR 부서처럼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을 어디다 적재적소에 넣고 네. 사람들 간의 협업을 어떻게 할지 뭐 기업 문화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HR 부서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IT 부서가 AI 에이전트를 그렇게 배치하고 그렇죠. 각각의 협동을 유지하고 도구들을 지어주고 뭐 다시 학습시키고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미래들에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지는 저희 딜로이트가 함께 하면서 좀 네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2022년 11월에 뭐 어쨌든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너무 삽시간에 이렇게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AI 에이전트가 분명히 기업에 큰 이득을 줄 것이고 뭐 그건 알겠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해야 될 게 당분간은 많은 것 같아요. 네, 기업도 네.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예, 준비할 게 데이터 관리 뭐 거버넌스 구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잘 하고 그렇죠. 예, 당분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더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일단은 AI 에이전트는 이미 서비스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개개인이 뭐 회사의 경쟁력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개인도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본인을 자동화하는 맞습니다. 게 필요하다라는 네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효과를 직접 좀 체험하시고 쓰는 법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뭐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본인의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네네. 일종의 메모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자기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해가지고 챗 GPT하고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자동화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보안이라든지 일하는 문화, 또 기존의 인력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네. 고민, 이런 조금 더 종합적인 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와 같은 이제 전문기관에 맡겨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이제는 좀 효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AI 에이전트를 더 잘 학습을 해야 되겠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딜로이트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